존경하는 온베일리 입주민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건축조합의 사무총장 한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도 계속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지난 7년 동안 가장 비싼 아파트였던 아크로 리버파크를 제치고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강남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우리 온베일리입니다. 그런데 과거 비대위 출신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장악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우리 온베일리 앞날이 걱정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입대위 허곤 회장과 이정무 관리이사가 동대표 선출 시부터 대립하여 입대위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 발목을 잡고 있고, 특히 이정무 관리이사의 사심이 개입된 독선적인 업무 처리, 입대위의 전문 지식과 추진력 부족, 그리고 직무유기, 봉사정신 결여 등으로 주택관리업체 계약 지연과 아파트 관리 공백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식당과 스카이 커뮤니티 등 조기 오픈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펜스 설치를 위해 이정무 관리이사가 편법까지 동원하며 수억 원의 입주민 주머니 돈 쓸 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비대위 시절처럼 사사건건 조합 업무를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아 더 이상 조합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되면 머지않아 고품격 온베일리의 명성은 추락할 것이고, 따라서 오늘 입대의 심각한 분열과 직무유기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 입주민과 조합원님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입니다. 첫째로 입주자 대표의 비상식적인 주택관리업자 계약 지연과 그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 두 번째, 커뮤니티 시설 비품 구매 및 식당과 커뮤니티 오픈 지연. 세 번째, 단지 펜스 설치. 이건 문제 심각합니다. 네 번째, 온베일리 입주자 대표회의 공공개방협약서 체결 지연에 따른 전체 준공 등 일정 지연 및 조합원 손해. 다섯 번째, 입대위 직무유기 사례. 정말 심각하고요. 그에 대한 조합의 입장을 나름대로 해결 방안까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조합의 향후 일정과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대위 비상식적인 주택관리업자 계약 진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관리업체 선정 및 인수인계 절차는 이렇습니다. 위탁관리회사 선정 및 계약은 준공 전에 시공사, 저희 같은 경우 삼성물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 조합하고 3자가 계약을 합니다. 저희는 타워 PMC와 1년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금년 5월 15일까지는 삼성물산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원래 계약은 2월 말까지인데 저희 조합이 5월 15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해서 삼성이 부담을 했고요. 5월 16일부터는 조합이나 입대위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입주를 하고 나면 동대표를 선출하고 입주자 임원들을 선출하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저희 온베일리 동대표 선출은 금년 3월 1일 날 선출했습니다. 자, 이 동대표 회의에서, 동대표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체에 재계약을 하느냐, 기존의 업체하고, 또는 입찰을 해서 새로 선정하느냐를 결정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타 조합을 예를 보면 입주 개시일, 저희로 보면 8월 31일부터 보통 6 내지 8개월 내에 시공사가 선정한 기존의 관리업체와 재계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타 조합은 6 내지 8개월이면 늦어도 금년 4월 30일까지는 주택관리업체 계약이 완료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온베일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7월 15일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타 조합의 주택관리업체 계약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온밸리처럼 시공사가 선정한 단지는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한 단지는 100% 기존의 주택관리업체하고 재계약을 합니다. 새로 입찰을 해서 새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그 강남의 대규모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고급 단지 또 대형 단지의 경우 입주 초창기 커뮤니티 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아주 좋은 회사를 경쟁 입찰해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타워 PMC가 그래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가 믿고 맡길 만한 우수한 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주 관리를 했던 우수한 관리회사를 새로 입찰해서 교체를 해버리면 상당 기간 관리 공백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되면 입대위가 주민들로부터 심하게 시달립니다. 이래서 입주 대표회의가 보통은 기존에 시공사 선정한 업체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수의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 입주 대표회의는 입찰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입니다. 위탁관리회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위탁관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경쟁 입찰한다면 저희 온밸리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월 1,200만 원 정도가 타워 PMC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극단적이라면 국내 어떤 W 관리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500만 원까지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7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면 아마 세대당 월 2,34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보겠습니다. 각종 비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싸게 들어와서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관리업체가 온통 비리를 저지르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관리하다 보면 공사비나 이런 비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1년에 수억씩 들어가는데 이 공사비 등을 부풀려서 여기에 위탁관리비 절감액에 수십 배를 뒤로 챙겨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업체의 반발로 예를 들어 기존 업체가 그 타워 PMC가 하고 있는데 새로 입찰하게 되면 상당 기간 아파트 관리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달리 저희같이 대규모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단지들은 이 아파트 관리 공백 사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에 고급 단지 관리 노하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덤핑으로 들어오는 회사들은. 그래서 아파트 관리 질이 낮아지고 입주민 불만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고급 단지 이미지를 추락시킵니다. 그래서 거의 100%가 거의 대다수 단지의 입대위가 기존 업체하고 그냥 수의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시공사가 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조합이 선정하는 어떤 그런 단지에서는 입찰 후에 그 입대위가 기존 업체를 배제하고 새로 선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때 새로 입대위가 선정하는 업체가 불과 1년도 못 가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덤핑으로 하는 회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온밸리에 삼성에서 선정한 타워 PMC는 어떤 회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온밸리 같은 대규모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서울의 대표 아파트 관리 노하우와 특화가 되어 있는 단연 압도적으로 우수한 그런 회사입니다. 정말 타 회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타워 PMC가 관리 중인 서울의 대표 고급 단지를 대충 보면 예를 들어서 저곡동 타워 PMC 이건 20년이 넘었습니다. 개포동 신축 6개 단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개를 이 타워 PMC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
지금 8년차 하고 있고, 이번에 신반포 15차 레미안 원패스타스가 지금 6월 10일부터 입주하는데 여기서 선정이 됐고요. 레미안 퍼스티지도 지금 15년째 지금 그 타워 PMC가 관리 중에 있고요. 성수동의 그 갤러리아 포레, 그 다음에 트리마제, 성수동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등 고급 단지들도 전부 다 그 타워 PMC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천동에 56층짜리 체리투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남데일 같은, 그러니까 이 아주 국내 대규모 단지고 대규모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단지 중에 서울의 대표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대표 아파트 중에서 아마 타워 PMC가 빠진 단지는 아마 한남동의 나인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포 자이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이미 GS건설 같은 경우는 거의 자회사 같은 관리 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합니다. 그런 진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이 타워 PMC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단지들이 뭐 이 짧게는 4년, 이 도곡동 타워 필리스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그 입주민 동의를 받아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로 재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들의, 이 고급 단지들의 입주자 대표 회의가 또는 입주민들이 이게 입찰이 좋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20년 동안 입찰 않고 재계약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고급 단지의 입주민들은 압도적으로 타워 PMC가 가격은 약간 비싸지만 그 관리 노하우는 탁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워 PMC는 강남의 고급 단지들 중 타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그 단지 중에 상당수 단지가 결국은 타워 PMC와 계약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 입찰하고 기존 업체하고 재계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소요 기간의 차이입니다. 재계약일 경우는 이때 의해서 재계약으로 결정을 하면 선관위 구성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서 회의에서 입주자 동의 받는데 한 일주일, 그래서 총 14일이면 재계약이 끝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근데 경쟁 입찰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총 26일이 걸리고요. 아무리 빨라도. 근데 한번 유찰이 되면 다시 12일이 더 소요돼서 총 38일이 소요됩니다. 자, 입찰 유출되면 소요기간이 약 40일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지고, 앞에 설명했듯이 수의계약으로 기존 업체하고 재계약하는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모든 단지가 재계약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원베일리는 최고의 업체를, 타워 PMC를 삼성이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굳이 지금에서 입찰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탁관리 재계약 입찰이든 재계약이든 추진 경과를 보면 얼마나 입대위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4월 4일 날 조합이 입대위에 공문을 보내서 정말 아파트 관리 인수인계를 빨리 받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파트 관리 인수인계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받는 게 아니고 관리 회사가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리 회사는 재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든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때까지는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20일 넘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의를 그때야 엽니다. 열어서 이때는 타워 PMC하고 재계약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상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2개 이상 재계약을 하는데 2개 이상의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조합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설명회도 열겠다. 이건 정말 무시간 발상이고요. 정말 가능하지도 않는 정말 한심한 일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꼼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꼼수가 있는데, 재계약하는 건 안돼. 일부 그 이사나 이런 분들이 입찰을 하려고 다른 업체를 끌고 들으려고 이런 꼼수를 지금 부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 달 동안
제안서를 받았는데요. 여기 5월 25일까지입니다. 관리업체 5개 중에서 단 한 군데도 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설명회도 무산됐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니, 입주자 대표회의가 타워 PMC하고 재계약한다고 결정했는데 완전히 들러리 설하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느라고 한 달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고서 안 돼서 불과 5일 뒤에 30일 날 다시 입대위에 공문을 보냅니다. 자, 5월 31일까지 주택관리업체 계약하고 인수인계 알려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서 타워 PMC하고 계약을 해버리겠다.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서 입대위가 이렇게 계약을 안 해주면 시행자인 조합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한다는 답변도 없고 이렇게 마냥 늑장을 부려서 다시 조합이 5월 20일 날 공문을 보냅니다. 자, 5월 30일까지 인수인계 하지 않으면 6월 7일 날까지 관리업체를 조합이 계약하고 인수인계 하겠다. 그 다음에 5월 말까지만 한 달에 2,600만 원씩 드는 적용 유지 관리를 해주고 이탁 수수료도 5월 말까지만 내고 종료하고 나머지는 입대인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랬더니 입대위가 그제서 5월 20일 날 다시 공문이 조합으로 처음 옵니다. 뭐라고 왔느냐? 8월 말까지 기존 업체하고 재계약하거나 입찰을 해줄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8월 말까지 적용관리비 월 2,600만 원씩 조합이 내주고 이탁 수수료도 1,200만 원씩 8월 말까지 네가 조합이 내줘. 자, 이게 불과 아까 얘기했지만 재계약을 가면 14일, 2주면 계약이 가능하고 이게 재입찰을, 그러니까 입찰을 가더라도 26일 아니면 38일이면 되는데 세상에 세 달 10일 뒤에나 결정해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문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5월 25일 날 이게 그 5개 회사 설명회가 무산되니까 급하게 5월 27일 날 입대위가 그 회의를 열어서 아니 불과 6일 전에 8월 말까지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7월 15일까지 아파트 관리 업체를 계약해 주겠다. 자, 이거를 이제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때 아마 재입찰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4월 25일 날 그 기존에 사업 PMC하고 수의로 재계약하기로 결정해 놓고 아니 생뚱맞게 아무 상황 변화가 없었는데 그 결정을 뒤집고 지금 입찰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28일 날 조합이 입대위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6월 19일 날 조합 해산하는데 6월 18일까지 내가 재계약을 해. 이제는 입찰하면 늦어지니까 사업 PMC하고 재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를 알려해주면 그나마 이탁 수수료는 6월 말까지 조합이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적용도 2,600만 원씩 8월 말까지 지급해서 적용 관리를 해주겠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5월 28일부터 이게 재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 14일 걸리면 다음 달 10일, 11일이면 타워 PMC하고 계약을 하고 인수인계가 충분히 끝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일 5월 30일 날 입대위 회의를 하는데 이때 여기 타워 PMC하고 다시 4월 25일 날 결정했듯이 재계약을 할 건지 입찰을 할 건지를 이때 또 다시 결정한답니다. 정말 상식 이하의 어떤 발상이고요. 이때 입찰을 한다고 그런다면 도대체 아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데 다른 단지들은 절대 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사가 선정한 유능한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는데 굳이 입찰을 해서 그 다음에 이네들 얘기대로 하면 7월 15일까지 우리는 6월 19일까지 조합을 해산해야 되는데 굳이 7월 15일까지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각각 일자별로 저희가 보낸 조합 이 공문이나 입대위가 저희한테 보낸 공문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 도대체 주택관리업체 재계약이 늦어진 진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대위가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재계약 결정을 입찰로 번복해버렸죠. 이래서 사실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타워 PMC하고 재계약 결정을 4월 25일 날 입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5개 관리회사를 한 달 동안 제안서를 받아서 설명회 전달하고 한 달 동안 정말 쓸모없는 시간만 낭비하고 설명회가 무산돼 버렸죠. 이때 왜 이거를 했냐면 특정 이사나 이 동대표가 결국은 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해서 특정 회사를 끌어들이려고 이런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건 불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가 뭐 관리비를 500만 원으로 제안을 해오면 이거 봐라. 예를 들어 타워 PMC 너 재계약할 테니까 너 관리비를 1200을 500으로 낮춰. 그러면 이 타워 PMC는 항복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계약 안 하고 그냥 차라리 계약을 끝내고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찰해서 아마 그 회사가 W 회사인데 W 관리회사 그 회사가 자연스럽게 우리 관리회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꼼수를 부렸던 거고요. 그러느라고 이렇게 늦어졌고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갑자기 설명회가 하나도 참여 안 해서 무산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제 와서 다시 입찰로 번복을 해버립니다. 자기네들이 4월 25일 날 입대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걸 번복하는 이유가 이정무 관리회사가 그 유명한 W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로 압력을 넣고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짓들을 하느라고 정말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도 타워 PMC하고 재계약을 하면 7월 15일이 아니고 6월 11일이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합하고 인수인계하고 조합은 6월 19일 날 조합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대위 말대로 지금부터 입찰을 준비해서 입찰을 간다고 그런다면 지금 7월 15일 유찰된다면 7월 15일도 계약 못합니다. 7월 10일까지 계약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유찰 안 됐을 때 얘기고요. 유찰 시는 7월 말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6월 초에 타워 PMC하고 저희가 재계약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늦어진 이유는 두 번째가 입대위 아파트 관리 전문 지식이 전부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이다, 입찰이다 이런 장단점도 모르고 어떤 한두 사람의 그 압력이나 어느 한두 사람의 그 리드에 그냥 쫓아가는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대위의 직무유기, 그 다음에 회장 등 임원진 추진력 부재. 정말 지금까지 3개월 됐지만 뒤로 쭉 설명하기 전에 정말 한심합니다. 이 양반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3월 1일 날 동대표 선출됐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5월 29일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에 조합이 그렇게 서두르라고 공문으로 독촉을 하는데도 계약 관련 입대회의는 4월 25일 한 번만 개최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대위 출신들이 입대위를 장악한 폐해가 드디어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표 구성 비율을 보면요. 과거 비대위 원정대 출신 이정무 등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비대위 카페 출신 혹원 등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자하고 중립적인 조합원 합해서 3명. 그래서 총 18명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요. 원정대 출신 이정무 등 10명이 지금 입대위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허권 회장과 입대위 이정무 관리이사가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발목 잡기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정무 그 관리이사가 집요하게 허건 회장의 업무를 발목 잡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 허건 회장을 귀찮게 해서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이정무가 회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안건마다 이정무 등 이 비대위, 이 원정대 출신 10명이 반대해서 입대위에서 부결을 시켜버립니다. 이러니까 모든 결정사항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커뮤니티 시설 비품 구매 관련, 그 다음에 다이닝룸 오픈이 지금 기약도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입대위에 커뮤니티 시설 비품을 사달라고 조합에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5월 20일 날 공문으로 입대위에서 조합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이렇게 다목적 체육관하고 다이닝룸에 어떤 비품을 좀 사주라. 자, 그런데요, 3월 1일 날 동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5월 초에 돼서야 입주민 설문조사를 했고 잠정적으로 입대위에서 중식하고 석식으로 결정을 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5월 초인데요. 지금 5월 말인데도 운영업체 선정 등 비품 구입, 기타 모든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또 손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 해산을 1개월 앞둔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식당 비품 등을 조합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대인이 지금까지 거의 3개월 동안 뭘 하고 있다가 식당을 오픈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 조합의 비품을 요청했을까요? 그것도 다이닝룸 오픈이 늦어져서 입주민들 불만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합이 비품을 구매해 주지 않아서 오픈이 늦어진다라고 책임을 전수하려는 술수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조합에서는 이런 커뮤니티 비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은 원베일리 입주민을 위해서 삼성물산을 통해서 10억 원을 지원했고요. 벌써 입주할 때. 그 다음에 조합도 입주민을 위해서 추가로 23억을 지원을 했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조합이 지원을 해야 될 내용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다이닝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정무 부조합장이 지금 그 입대위 관리이사죠. 부조합장 시절에 식당의 비품은 운영업체가 공급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이거는 이정무 그 관리이사가 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조합한테 사내라고 였다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공문입니다. 이게 삼성의 원래 그 조합에 제출한 제안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운영비도 지원하고 뭐 고정식 가구 제공하고, 이건 고항사업이 계약 내역에 다 있습니다. 커뮤니티 비품도 제공하기로 되는데 여기서 커뮤니티 시범 운영비 비품 제공은 5억 한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범 운영도 6개월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한테 저희가 작년 9월부터 9, 10, 11, 12, 금년 거의 5월까지 거의 9개월을 사실은 삼성을 시켰던 거고, 그 이후로 지금 조합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삼성이 5억 한도 내에서 계약이 돼 있지만 조합에서 삼성한테 요구해서 10억으로 높여서 이미 입주자 지원센터에서 10억 원의 비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이미 끝났고요. 자, 이게 아까 그 이정무 이날 부조합장 시절에 다이닝룸에 커뮤니티 식당 운영업체 조기 입찰하 인테리어 비용 및 집기를 부담하게 하는 비용 결감 안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이렇듯 다이닝룸이나 지금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는 비품은 조합이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조합은
이 시공사가 합쳐서 거의 43억 원을 이미 지원했고요. 조합에서 지금 그 다인닉룸 운영하고 있는 그 단지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게 보통 뭐 2017년부터 작년까지 입주한 단지들입니다. 이 5개 단지를 보니까 대부분 유명 그런 회사, 아우홈, 신세계푸드, 삼성 웰스토리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그 비품 구매라는 거는 전부 다 이 운영업체에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조합한테 이게 한 2억 정도 이상 될 거라고 보이는데 조합한테 지금 사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조식, 중식 뭐 요즘은 주로 중식, 석식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 그 입대에 있어 중식, 삼식, 석식으로 아마 자율 감정적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밸리 입주민들이 가장 소망하고 있는 게 이 다인용 식당하고 스카이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오픈해 달라고 지금 바라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5월 초에 선문을 받아 놓고 중식 석식으로 아마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오픈 일정도 이 다인용 같은 경우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놓고 지금부터는 조합이 비품을 구매해 주지 않아 식당 오픈이 늦어진다고 책임을 아마 전가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조합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까 조합에서 33억, 그 다음에 삼성에서 10억이라고 그랬는데 공공개발 시설비로 10억 3천, 그 다음에 1년에 1억 8천씩 3년간 5억 4천 지원, 그 다음에 조경 유지관리비에서 작년 9월부터 총 한 달에 2,600만 원씩 금년 8월까지 2억 3,400, 생활지원센터에 제설 차량 등 구입하기 위해서 5억, 그래서 그리고 삼성에 10억, 그래서 총 43억이나 이미 조합에 투자합니다. 국내 재건축 사상 이렇게 많은 돈을 입주민을 위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이 돈들은 43억 원도 원래는 조합원 환급금으로 조합원한테 돌려줘야 될 돈들인데 그거를 입주민들한테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입대위가 전체 준공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연시키면서까지 아파트 관리 인생계를 지연시키고 조합에 비협조하고 그러면서 이런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상식이야 몰상식한 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6월 19일 날 그 조합 해산하기 전에 빨리 계약해서 인수인계 끝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뒤에 설명하겠지만 위탁관리 공공개방시설에 대한 영역 계약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1개월이나 늦장을 벌여가지고 저희 등기를 1개월이나 늦췄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의 조합의 일정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이런 입대위가 지금에 와서 정말 조합이 줄 이유도 없는 그런 지원을 해달라고 몰상식한 그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식당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가 물품을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에 어떤 농구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로 몇 천만 원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카페테리아 등 수익금이 지금 한 1억 3천이 쌓여 있습니다. 관리비 잉여금으로. 그래서 그런 걸로 구매하면 됩니다. 당장이 사다가 당장이 오픈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에 청소용 차량, 사람이 청소를 못하니까 이런 것도 1억 1,400 들여서 조합이 사주고, 카페2에 직규류도 1억 5천 주고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이 겨울철 제설 장비도 3,400만 원 주고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5억을 조합이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입대위에서 단지 펜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그 입주민들 아마 설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문을 받은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이 펜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문을 받았다면 입주민들 3분의 2 동의 못 받았을 겁니다. 먼저 이렇게 이 지금 저희가 여기가 온베일리고요. 여기가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그리고 이거 주공 1, 2, 4주구입니다. 근데 한강으로 통하는 통로는 저희 온베일리가 지금 그 공사한 지하 관통 도로 여기 터미널에서부터 지하로 연결한 거.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여기 공원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지하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온베일리하고 여기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사이에 우리 온베일리 조합에서 공사한 지하 관통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준공이 됐죠. 이 관통 도로로 예부인이나 저희 그 입주민들이 한강으로 진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 자원대를 관통 지르면서 이렇게 한강으로 나가는 지금 통로가 이미 그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공 1, 2, 4지구가 준공을 하게 되면 아예 여기에는 올림픽 도로 위에 덮개 공원을 설치해서 이 서울 시민이 자유롭게 이 공원 위로 해서 한강으로 드나들게 이렇게 공원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주공 1, 2, 4단지 여기에 지하 관통 통로가 있어서 이리도 입주한 이후에도 이리 예부인도 통로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파트 펜스를 치지 않아도 한강으로 주로 나가는 사람들이 왕창 몰려올 거다.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관광객들이 왕창 우리 단지를 통해서 나갈 거다. 우리 단지를 통해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좋은 통로를 놔두고 단지 위를 굳이 올라와서 이렇게 나갈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외부인들이 한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단지를 이용한 사람은 거의 없다. 단지 그러면 단지를 가로지르는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요 공공 개방 통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시민한테 개방을 해야 됩니다. 여기 10만포 그 중학교 있는 데서부터 반포대교 쪽, 이 고가 시작하는 데까지 연결하는 지상 관통 그 개방 통로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개방 통로를 이용해서 10만포 중학교 쪽에서 이리 갈 사람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굳이 이리에서 이리 들어올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입주민은 한 때나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온베일리 입주민하고 극히 일부 아크로 리버파크 극히 일부 사람들이 혹시 이리에서 잠수교를 가려고 이리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 앞에 이리 나오지 이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도로도 평일날 지금 체크해 보면 입주할 때 한 1개월은 순수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단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예부인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지금은 예부인들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철망으로 아니면 펜스를 치지 않아도 예부인 출입이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부인이 설령 하루에 50명, 100명 왔다 치더라도 단지에 들어왔다 치더라도 아파트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크로도 펜스가 없지만 예분으로 인해서 도둑이 들었다든지 이런 예가 지금 8년째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펜스를 설치해야 되는지 또 설치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펜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자, 입대위에서 입주자 3분의 2 정식 동의를 받아 서초구청에 승인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서초구청에는 절대로 이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원래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받았고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허가를 못합니다. 하려면 불법으로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발당해서 형사처벌 받고 설령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매년 그 과태료를 부과당하기 때문에 설치 못합니다. 자, 온벨리는 특별건축구역이고 우수자인 인정이라는 특혜를 받아서 공공개방통로 개방 시설을 인허가와 준공 조건에 명시시켜놨기 때문에 구청은 이걸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펜스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까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정말 속된 말로 정말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펜스 불필요합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도 입주 초기에 한 두세 달은 펜스 설치하려고 민원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불과 한 6개월부터는 민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도둑마등도 없고 예부인이 펜스가 없다 해서 예부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펜스를 설치해서 예부인을 차단해버리면 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합니다. 아, 저기 좀 있는 것들이 예부인을 불법적으로 막는다, 펜스를 설치해서. 이거는 정말로 집중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펜스 설치가 미관을 해치고 또 하나 입주민들은 일일이 카드를 대든지 비밀번호 누르든지 하는 불평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입주민들이 이거 나와서 키를 열어준다든지 엄청 불편합니다. 이 짓을 왜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아리팍,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 국내 대다수 특히 이 특별 건축구의 우수 디자인 받는 단지는 단 한 군데도 펜스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크로 리버파크나 저희 온벨리는 단지가 보통 한 3m에서 5m 가까이 3m, 4m 이상 도로에서 위로 떠 있습니다. 자, 위로 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단지로 올라오려면 한 3m 이상을 그 계단을 타고 올라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는 거의 평지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도 펜스가 없어도 예부인들이 거의 출입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입주민들이 수억 원의 공사비를 부담하면서 이런 펜스를 설치해야 됩니까? 설치할 이유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입주자 대표회는 펜스를 추진할까요? 펜스 설치의 장단점을 아마 입주자 대표회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설치가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모르면 물어봐야죠. 조합한테 아니면 구청한테. 그런데 특히 이걸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의 이정무 관리이사가 또 허건도 마찬가지예요. 허건 회장도 자기네들이 입대희 회장 동대표 출마할 때 요 펜스를 설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약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정무 관리이사는 이 펜스 설치를 입주민한테 내려가면 당장이 반발을 하니까 이거를 방범, 경비회사, 경호회사인 세콤이나 이런 데를 접촉해서 야, 니네 온벨리 보안 방범 용역을 타워 PMC나 이 주택관리 업체에서 뺏어다가 니네한테 줄 테니까 어떻게 몇 억 이렇게 공사비를 니네가 좀 뒤로 좀 대주라라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더라고. 이거 완전히 위법이고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무식해서 불가능한 일에 대해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표가 아까 3월 1일 날 선출돼서 아직까지 입주민 3분의 2 정식 동의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정식 도면을 갖다 놓고 동의를 받아서 서초구청에 승인 요청도 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 진척 사항도 없습니다. 이거 어느 천년 하겠다는 거죠. 결론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두고 보십시오.
근데 이정무 관리이사나 입대위가 진짜 시급한 아까 개방시설 협약서라든지 관리업체 재계약이나 관리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늑장을 부리고 방해하면서 이런 불필요한 죄송합니다.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100% 불가능합니다. 이런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네 번째, 공공시설, 개방시설 협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이란 내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과 우수디자인 인정됐고 서울시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만들어서 입주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명시했고요. 준공조건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각종 공공개방시설은 사실상 1층에 설치되어 있지만 허가상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어서 지상의 용적률을 까먹지 않았습니다. 용적률에 제외됐고요. 그 다음에 아리팍 주공 1, 2, 4지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받았고 최근에는 서울시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전부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해서 대규모 공공개방시설과 공공보행 통로를 인허가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압구정이다 뭐 다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러면 특별건축구역하고 우수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었길래 이걸 서울시가 요구하느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단지 내배를 예를 들어 레미안 퍼티체나 뭐 자이나 기존 아파트들은 지금 평지에 바로 아파트가 한 1m 높이에서 설치가 되는데 저희는 도로하고 확연하게 높게 한 2.5m, 3m를 들어 올려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가 품격이 정말 고품격, 고급화하게 보이고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특히 이 지하 1층 층고가 높아지니까 주차장 개방감을 주고 쓰레기 차량 등 대형차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쓰레기 집화장 이런 것들을 지하에 다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받으면 동간 거리나 각종 사선 제한이나 이런 건축법을 안화받아서 동배치가 원활해집니다. 그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 면적 삭제 비율이라는 게 그 건축 허가시에 있는데 이 30% 삭제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34평 기준으로 이 발코니 30%를 확장을 해버리면 실제 사용하는 실내 면적이 이 특별건축구역이 아닌 다른 아파트보다 방 하나가 더 들 정도로 실제는 3, 4평이 넓습니다. 이건 대단히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개방시설을 넣도록 한 겁니다. 공공개방시설은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운영사무실 안내 데스크 데스크 스테이션 안내 스테이션 그 다음에 뭐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 그 다음에 뭐 맘스 스테이션 독서실 뭐 작은 도서관 스카이 커뮤니티 1, 2 행사장 이런 어떤 정말 여러 돌아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상 1층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예부에 개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부 도로 여기 한강변에 이런 데도 예부인들이 들어오는 도로가 있어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이런 데 다 예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예부에서 단지를 들어오지 않고 이런 시설 가는데 들어오지 않고도 예부에서 다 접근하게 돼 있습니다. 자, 조합의 협약서 체결 경과를 보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7개월 동안 이 커뮤니티 개방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서초구청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하는데 어차피 위탁회사 운영업체를 입찰을 하고 계약해서 그 업체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그 시설 투자비가 한 10억 3천이 들어갑니다. 아까 도서실에 뭐 책이 몇만 권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을 해야 되는데 15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운영하고 하는데 매년 3억 6천 이상의 적자가 납니다. 운영업체가 3억 이상의 그 적자가 나서 서초구청한테 자, 이거는 서초구청이 원래는 뭐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니까 직접 운영해라. 아니면 조합이 운영하도록 하려면 시설비 10억 3천하고 매년 3억 6천씩 적자 나는 거를 서초구청이 지원해달라. 이걸 가지고 7개월 동안 싸웠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는 전부 다 이런 시설이 개방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최초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시설비도 10억을 주고 그 다음에 매년 적자 나는 거 3억 6천씩 준다면 다른 단지들도 계속 이렇게 서울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각 구청이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엄청난 선례가 남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서초구청은 저희가 7개월 동안 씨름했는데 절대로 불가합니다. 절대로 불가. 자, 그런데 더 이상 저희 조합이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 저희들은 준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금년 7월까지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되면 조합 해산도 안 되고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입찰을 위한 이사회, 그 다음에 대의원회 현장 설명회, 그 다음에 2차 현장 설명회, 1차 했더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억 3천은 조합이 대주고요. 조합이 지원하고 1년에 3억 6천 지원은 사실상 조합이 대줄 수가 없는데, 지원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업체가 얼마까지 조합이 지원할 수 있느냐를 써내라. 입찰할 때 3억 6천을 다 써내든 1억 8천을 써내든 그거는 써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에 다 입찰했는데 저희하고 구청하고 협의했던 그 업체만 반반씩 자기네들이 손해를 물겠다. 그래서 조합이 매년 1억 8천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한솔 아이큐움이라는 한솔의 자회사가 1억 8천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일단은 회사가 선정이 된 거죠. 자, 그런데 3월 1일 날 입주자 동대표회의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동대표 회의가 구성되기 위한에 3월 5일 날 허구원, 이정무 등 총 3명이 조합을 방문해서 이 10억 3천을 지원한 거, 매년 3억 6천 중에 1억 8천을 지원한 거, 그 외에도 이 지원한 거는 퍼주기다. 그 외에도 조합의 계약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엄청 많다. 그러면서 입대위에서 위탁업체를 새로 입찰하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석중 조합장이 좋아, 5월 달에 이정고시 의 문제만 없다면 오케이다. 그래서 입대위에서 입찰해서 선정해라 라고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3월 11일 날 동대표들이 이때도 입대위 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동대표 이름으로 조합에 공문을 보냅니다. 아니, 자신들한테 운영업체를 새로 선정할 수 있도록 오케이 했는데도 갑자기 생뚱맞게 입탁운영 업체 선정을 서초구청에 계약 대행을 요청하랍니다. 서초구청에 계약 대행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이런 시설 위탁 운영은 거기 계약 대행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구청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거는 감정평가나 극히 일부 업체 선정 얘기고 우리같이 이런 위탁운영 계약 대행은 불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아서 저희 조합이 동대표한테 자, 서초구청에 계약 대행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조합이 이제는 계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월 12일 날 조합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1월 24일 날 업체 선정을 해놓고 거의 한 달 반 동안 기다렸습니다. 자꾸 입대위가 시비하고 자기네들이 선정하겠다고. 그 다음에 뭐 서초구청에 선정하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또 진짜로 얘네들이
너무 이거 10억 3천 너무 많다. 1년에 1억 8천도 너무 과다하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 업체 한솔 아이큐움하고 조합하고 이거 좀 깎자라고 해서 1년 반 가까이를 씨름했는데 한솔은 단 한 개도 들어줄 수 없다 해서 결국은 원한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한 그대로. 자, 이게 이 일정대로 조합이 오간 그런 공문들입니다. 자, 두 번째. 조합이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입대위는 입대위가 조합하고 입주 대표 회의하고 그 다음에 한솔 아이큐움하고 서초구청 네 군데가 협약서에 체결을 해야 날인을 해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준공이 되고 이전고시가 되고 조합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 3월 1일 날 독립협회 설치되어 있고 3월 5일 날 그때 호건의 2인이 조합 방문해서 이 협약서 내용에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고 자기네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하겠다고까지 했으니까 이미 입대위에서 이 협약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3월 5일 날. 그 다음에 3월 12일 날 한솔 아이큐움하고 조합이 계약해서 서초구청이 승인을 났습니다. 자, 그래서 4월 4일 날 조합이 입대위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자, 입대위가 조속한 협약서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저 입대위에게. 왜냐하면 5월 달에 우리는 이전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4월 20일 날 돼서야 입대위가 한솔하고 현장 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4월 23일하고 4월 30일 날 다시 입대위한테 독촉 공문을 보냅니다. 자, 5월 7일까지 협약서를 체결해야 입대위가 6월 초까지 조합이 해산이 된다. 그리고 조합이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23일, 30일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5월 3일 날 최초로 호건 입주자 대표회장이 조합하고 한솔한테 계약 공문을 보내서 이것도 2개월 만이죠. 2개월 만에 공문을 보내서 입대위에 이런 계약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한솔한테 제발 이거 마이너한 거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수용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한솔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이 입주 대표회의가 아예 조합을 배제하고 서초구청하고 한솔하고 셋이서 계속 이렇게 5월 7일, 12일, 13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입대위 대표를 합니다. 이때 뭐라고 대표회의에서 결정했냐면 협약서를 체결하되 안전 및 과금 체계 등 세부 사항은 호건 회장에게 영권을 위임한다. 사실 5월 16일 날 거의 모든 결정이 다 돼서 이제 마이너한 것들은 알아서 호건 입대위 회장이 그냥 체결해도 된다라고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호건 회장이 이렇게 이상한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협약서 체결을 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21일 날 다시 조합이 호건 입주자 대표회장한테 보냅니다. 자, 우리가 5월 7일까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당신네들이 안 해줘서 계속 늦어진다. 응? 그나마 5월 20일까지 협약서 미체결해주면 내가 입주자 대표 회의 동대표 1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20일 공문을 보냈고요. 또 하나의 공문은 자, 왜 손해배상 해야 되느냐면 당신이 협약서에 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 전체 준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준공이 안 되면 아까 등기나 조합 해산이 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서초구청이 조합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서초구청이 조합한테 공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협약서 체결 전에는 전체 준공이 불가한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5월 24일까지 협약서를 체결하면 그나마 5월 28일까지 준공이 가능하다는 서초구청이 왔습니다. 이거를 다시 제가 전 조합원한테 보냈고 호건 조합장도 보고 이제사 호건 조합 호건 입대위 회장이 23일 날 아마 이 사인하겠다라고
밤에 연락이 왔고, 결국은 협약서 체결이 27일 날 협약서가 체결되고, 이게 체결되니까 27일 당일날 전체 준공 승인이 났고, 당일날 이전고시 신청이 다 끝났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뭐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끝날 수 있는 얘기를 전적으로 이 입대위가 이렇게 질질질 끌어서 이렇게 늦췄고요.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은 준공이나 그 다음에 조합 해산, 등기, 조합원 그 환급금 지급 등이 1개월 늦어져 버렸습니다. 1개월. 그 다음에 이 과정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5월 3일부터는 5월 23일까지 이렇게 조합이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런 답변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언제까지 체계를 할 수 있다든지 아무런 답변조차 안 합니다. 이 입대위가. 그런데 이 허건 회장이 입대위로부터 5월 16일 날 정권을 이임받았을 때 첫 번째 스카이라운지 커피값을 예부인 판매가의 50%로 해달라. 근데 한솔은 35%까지는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수익이 날 경우 한솔이 수익금의 40%를 단지에 재투자하든지 입주민에게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해라. 요 두 가지 외에는 큰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 가지고 허건 회장은 또 일주일 동안 그냥 잡고 헤맨 거죠. 묶어 놓은 거죠. 자, 근데 아까 이 구청에서 왔다라는 그 공문이고요. 5월 20일 날. 그 다음에 허건 그 입대위 회장하고 김석경 조합장관의 원 공문들입니다. 이 입대위가 결국은 3월 1일 날부터 5월 27일까지 거의 3, 4, 5, 3개월 동안 협약서 체결하는데 핵심 정정사항은 이렇습니다. 한솔 알리튬주는 결산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금액의 40%를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라.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줄 수 없고요, 법적으로. 입금 이익을 위해 산다라는 거는 지금 개방시설에 시설을 투자한다든지 입주민들한테 할인 쿠폰을 발행해주는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 40%를 할인해 주는데 이게 전혀 입주민이나 조합원들의 이익하고 무관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정말 불필요한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절대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한솔은 1년에 1억 8천 감안해서 들어왔고요. 1년에 3억 6천을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40%를 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요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그런 발상을 하면서 시간만 3개월 끈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웃기는 경우는요. 자, 1년에 우리가 1억 8천씩을 현금으로 조합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40%가 설령 났어요. 나서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되돌려서 재투자한다든지 뭐 할인 쿠폰을 한다면 최소한 조합이 1년 동안 손해나기 때문에 지원한 1억 8천원 조합한테 1억 8천원을 먼저 그 반환하고 나머지 2천을 재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1억 8천을 입주자 대표이가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이거 완전히 도둑놈 빈바 아닙니까? 이거는 조합이 오케이 하지 못하죠, 조합이. 응? 그러나 조합은 어차피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40%나 100%도 뭐 2%도 1% 줄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이 이거 시비 안 한 겁니다. 자, 결론은 그 다음에 한솔은 왜 35%까지는 수용을 했는데 40%는 수용 안 했느냐. 요 뒤에 설명을 하겠는데요. 한솔은 이게 그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의 10%를 일단 그 유보금을 떼놓고요. 90%에 대해서 3분의 1은 자기네 그 직원들의 복지비로 사용하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3분의 1은 아까 이런 식으로 재투자하게 되어 있고요. 3분의 1은 그 한솔 아이큐의 주주들한테 배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3분의 1 재투자하는 거에다가 일부 주주들한테 배당할 일부를 땡겨다가 여기다 재투자하면 35%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40%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나중에 3년 뒤에 진짜 노하우를 쌓는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 3년 뒤에는 많은 곳에 이런 그 용역 입찰이 나오는데, 이제 뭐 압구정지구, 뭐 목동지구, 여의도지구 이런 줄줄이 나오는데, 이때 다른 조합도 이게 선례가 남아서 전부 다 40%, 50% 내놓으라고 얘기할 거다. 실제 나오지도 않지만. 그 다음에 이게 뭐 한 3년, 4년 적자하다가 한 5년째부터는 그때 이제 흑자 돌아서도 조금 흑자 돌아서면 여기서 다 빼져가 버리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35%까지 양보를 했고 더 이상 5% 못하겠다 이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한솔 아이큐엠 주는 스카이 커뮤니티 이용 시 입주민 할인을 50% 해라. 이 얘기는 뭔가 하니, 결국은 5월 22일 날 한솔이 양보했던 35%에서 1% 얹어서 36%를 합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아메리카노를 파는데, 자, 여기서 가격은 입주민들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체 우리 카페테리아나 이런 데는 아마 2,500원인가 뭐 얼마 받을 텐데, 여기는 최소한의 이익을 남겨야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입주민들한테는 3,5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민이 3,500원이면 입주민한테는 예부인의 50%를 해달라 그러면 예부인한테는 배에서 7,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36%를 했으면 입주민은 3,500원 똑같고 예부인은 5,500원입니다. 결론은 커피값을 36%, 50% 할인해서 입주민이 이익 본 거는 1원도 없습니다. 1원도 없습니다. 자, 이런 입주민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할인과 관계없이 입주민 가격은 35%이기 때문에 입주민이 커피를 싸게 마셔야 이익인데 입주민 이익 없습니다. 단순히 예부인 가격만 올라갔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50% 해버리면 7,000원인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가도 5,500원인데 7,000원 내고 누가 여기를 옵니까? 그럼 예부인은 가격으로 통계해서 못 오게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서초구청이나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공공시설을 요금으로 다 막아버리겠다? 그러면 다른 공공시설도, 예를 들어서 아이 돌봄 기운도 한 달에 뭐 100만 원이 적정한데 한 달에 300만 원 내놔. 그러면 한 명도 안 올 거 아닙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소회의실이나 아니면 뭐 행사장이나 행사 한번 하는데 그 장소료를 2천만 원 내놔 하면, 아, 여기 세비섬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그런 뭐 호텔의 그 대강당을 얻지 누가 우리 같은 조그마한 그 강당을 얻겠습니까? 이러면 우리 모든 대방시설의 가격으로 예부인을 한 명도 못 오게 통제가 가능하죠. 이거를 서울시나 서초구청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 시간만 잔뜩 가고 결국은 입주민 이익도 없는 거를 결국은 36% 했습니다. 이렇게. 자, 결론은 입대위가 이렇게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해서 정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요구를 해서 시간만 이렇게 끌어가지고 조합한테는 천문학적인 어떤 손해를 안겼습니다. 1개월씩 그 지연을 시켜가지고요. 이렇게 시간만 지체했는데 당초에 조합장한테 와서 엄청나게 퍼주기 계약을 했느니, 그 다음에 뭐 계약 내용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느니 선동을 했지만 도대체 10억 중에서 한 1억을 깎았습니까? 1년에 1억 8천씩 지원하기로 한 거 단돈 10만 원으로 깎았습니까? 하나도 퍼주기 한 거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내용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더라는 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3개월을 끌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솔 직원들, 상주하는 직원들 지하 주차장 무료 이용 가지고 또 한 일주일을 끌었습니다. 자, 한솔이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한 겁니다. 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일정 대수의 주차장을 대관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도 당연한 겁니다. 법적으로도. 근데 한솔 아이큐움이 우리 개방시설이 지금 2,000평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나 조합으로부터 2,000평 이상을 임차하는 건데, 한솔 직원 34명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 치더라도 60평당 주차대수 한 평꼴입니다. 한 평꼴. 아니, 한 대꼴. 이거는 너무나 당연히 무료로 제공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요금을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아예 우리는 한 대도 안 되라고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씨름합니다. 결국은 이제 입대위가 수용을 했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월 27일 날 협약서를 체결했고, 그 같은 날 전체 준공이 났고 이전공을 신청한 겁니다. 다시 얘기지만 입대위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모르고 무지해서 불필요한 주차장 무료 이용에 대해서 억지 요구를 하면서 협약서 체결에 시간만 지체한 겁니다. 자, 입대위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 결론은, 입대위의 이정무 이사가 이걸 사실은 주도했는데 조합이 퍼주기 계약을 했다, 계약서에 문제가 많다고 비난하고, 입대위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 서초구청에서 계약 대행을 요청하라 등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고요. 15일이면 가능한 이 협약서 체결을 이와 같이 상식 이하의 억지 요구를 하면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3월 초부터 5월 24일까지 2개월 반 이상 협약서 체결을 지켜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온베일리 전체 준공,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 등기, 조합 예산, 조합원 한급급 지급 일정이 1개월을 지연시켰습니다. 이 1개월 지연으로 인해서 조합원 손해는 조합 운영비 직접적으로 7천만 원 손해, 1개월간 아파트 매매 불가, 그 다음에 대출 불가, 그리고 그에 따른 엄청난 손해, 한급금이 약 300억 원 되는데 지급이 늦어진 손해, 이런 손해들이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입대위의 직무유기 사례하고 조합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입대의 주요 임무는 이런 것입니다. 시공사에 선정한 위탁관리업체와 재계약 또는 새로 입찰을 재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미정이고 7월 말이니 8월이니 입주 시작일로부터 1년이 가는 정말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조합으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받아내고, 그리고 인수인계를 말끔하게 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사사건건이 조합이 뭐 퍼주기 계약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조합이 어떤 그 계약에 문제가 있다, 뭐 모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이유를 대면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의 일정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추가로 지원을 중단을 해버린 겁니다. 정말 이건 한심한 짓입니다. 조합한테 괜히 시비를 걸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해서 조합이 얼마든지 더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스스로. 그 다음에 입주민이 원하는 일정의 커뮤니티 시설을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입주민이 원하는 식당, 다이닝룸, 스카이 커뮤니티, 다목적 체육관, 키즈 캠퍼스 아직 오픈 전혀 안 되고 있고, 다이닝룸 같은 경우는 언제 다목적 체육관, 뭐 키즈 캠퍼스 이런 데는 언제 오픈이 가능한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창고 초과 이용료, 그 다음에 추가 주차료 뭐 대당 얼마, 그 다음에 평형별로 무료 주차 몇 대, 뭐 이런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요금을 징수하는 이런 것도 완전히 지금 요금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입대위가 초창기에 한 3, 4개월 만에
해야 되는 주요 업무인데요. 단 한 개도 지금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설명했지만 허건 회장하고 이정무 관리이사가 대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정무 이사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심이 개입된 그런 이상한 입찰을 하려고 하고, 그런 이상한 요구를 하면서 협약서 체결을 늦추고, 그리고 입대위 동대표들이 전문 지식하고 추진력이 부족해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업무까지도 지금 표류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직무유기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관리업체, 앞에 설명했던 관리업체 선정이 타 단지보다 4 내지 6개월 늦습니다. 타 단지는 앞서 설명했지만 입주 후 6 내지 8개월만 선정이 되는데, 저희는 11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진짜로 3에서 한 5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관리업체하고 계약 연장 계약하는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결국에 따라서는 아마 다음 달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공백 대란 사태가 발생할 지금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관리 계약을 하는데, 이 업체가 어때이 눈치를 보느라고 저희 조합하고 관리 계약을 안 한다면 저희는 바로 계약 해지라고 그 다음에 즉각 철수시킵니다. 이런 철수시키고, 그러면 최소한 2달, 3달은 새 업체를 입대해서 법을 선정할 때까지는 아파트 이 시설 관리는 한 명도 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사태가 있는데도, 이런 사태를 지금 예방할 수 있는데도 입대위 대표 회의가 내일 입찰로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내일 회의를 분명히 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책임은 입대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개방시설 협약서 늑장 체결, 앞에 설명했듯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요구를 하면서 3개월을 끌어서 스카이 커뮤니티라든지 뭐 이런 일정들이 지금 늦어져서 조합원 입주민 불만이 커졌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조합원 전체 준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이 조합 해산 등이 그대로 1개월 연기돼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4인 영룸 스카이 커뮤니티 오픈이 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늑장 직무유기로 인해서 지연됐습니다. 자, 제가 앞에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4가지하고 지금 조합이 이렇게 시급하게 숨 넘어가는 이런 쫓기는 일정 속에서도 그렇게 조합이 독촉을 함에도 3월 1일 동대표 선출하면서 5월 30일까지, 5월 29일까지 3달 동안 입대위 회의는 총 4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총 4번. 정말 이보다 더 입대위가 직무유기하는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거고요. 이대로 계속 이런 형태로 입대위가 운영된다면 저희 원베일리 아파트 명성은 그야말로 추락합니다. 정말 심각한 사태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합은 최소의 공사비를 고품격 원베일리를 건설하여 아리팍을 제치고 가장 비싼 아파트, 강남의 대표 아파트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주 이후에도 조합자금 34억 원을 입주민을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자, 입주 후에는 지금은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주택관리업체의 능력하고 관리 수준에 따라서 아파트의 이미지, 가치와 가격, 주거 환경의 질이 달라지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했듯이 현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문성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그 다음에 입주민을 위한 봉사정신도 없고 회장하고 관리이사하고 두 파로 분열돼서 대립하고 시작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대로 가면 우리 원베일리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조합장하고 임원 대다수도 지금 원베일리 입주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합 임원들이 입대위를 개혁하는 데 앞장을 설 것입니다. 그 입대위를 개혁하는 데 정말 문제가 있는 이사들이나 동대표들은
저희 조합 임원들이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해임 발휘를 하고 해임을 직접 시켜서라도 반드시 입대위가 달라지도록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입대위가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해서 입주민이나 조합원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입주민 여러분들이나 조합원 여러분들도 앞으로 정말 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어떤 업무 추진 현황들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저희 임원들이 앞장설 때 적극적으로 도와서 정말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의 향후 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자로 설명드렸지만 이종고 씨는 그달 5월 27일 날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7일 날 어떻게든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서초구 전후부터. 자, 그 다음에 6월 19일 날 총회를 하고 19일부터 조합은 해산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결정됐고 총회 책자는 다음 주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접수는 약 한 2주 정도, 이전고시가 나면 한 2주 정도 준비해서 6월 25일 이전에는 아마 등기소에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환급금은 조합에서 6월 30일 이전에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보존 등기하고 보존 등기를 완료한 후에 조합원들한테 교부하는 거는 한 7월 31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청사는 정말 파격적으로 빠르게 2020년 5월 30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7년 11개월 걸렸습니다. 이건 국내 재건축 사상, 특히나 우리 강남의 이런 5개 단지 통합한 대규모 아파트에서는 전무후무한 최단 기록, 신기록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업비,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절감됐고요. 강남의 최소 평당 공사비 597만 원이라는 압도적인 신기록으로 아주 싼 금액에 최고의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일부터 조합 해산일까지는 불과 작년 8월 31일부터 조합 해산일 아까 6월 19일까지는 불과 10개월 만에 최단기간 해산 신기록을 세울 겁니다. 그 다음에 입주일부터 1년도 안 되는 11개월 만에 보존 등기를 완료해서 이거 역시 최단기록, 신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우리 온베일리는 과거에 그 비대위들이 어마무시하게 그 발목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정말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6월 19일 날, 6월 19일이 이제 조합의 마지막 총회입니다. 마지막 총회에 정말 많은 조합원님들이 참석해서 그 다음에 찬성을 해서 이런 일정들이 차질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질의사항입니다.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물어온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을 지금까지 받아온 조합원도 있고 이번에 6월 30일 이전에 그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환급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기존에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환급금을 받아온 조합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경남에 50평을 가지고 있는데 34평을 분양받아서 한 3억 얼마를 그 다음에 6개월마다 이렇게 받아왔다. 이런 분들만 이번에 기존에 받은 환급금하고 6월 30일경에 추가로 받는 환급금을 합해서 금년 8월 31일까지 이거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각자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각자가 동네 부동산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세무사 도움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아마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조합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23차를 가지고 있는데 34평을 받았다 그러면 부담금을 뭐 10억을 내든 5억을 내든 하겠죠. 그 다음에 뭐 3차에 32평
소유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뭐 58평을 53평을 분양받았다. 그때도 몇 억을 돈을 뭐 10몇 억을 돈을 내겠죠. 이게 부담금인데요. 분담금인데 기존에 그렇게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기존에 분담금을 납부한 총액보다 6월 30일경에 받는 환급금이 더 많을 때는 그 차액만큼은 아까 똑같이 8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3년 동안 총 낸 부담금, 예를 들어 부담금은 1,000만 원 냈는데 조금 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6월 30일 날 2,3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1,300만 원에 대해서는 8월 30일까지 양도세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등기비는 얼마나 누가 내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보존등기는 조합에서 조합 사업비로 일괄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보존등기에 관련해서 돈을 내지 않습니다. 단 일반 분양자들은 조합에서 보존등기까지는 하고요. 일반 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때는 일반 분양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비까지 납부하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상 오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